최근 미국과 그리스에서 터져나온 사상 초유의 상황을 두고 중국 정부가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조선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기술 탈취와 기술자 빼가기 등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정도로 갖은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이를 비웃듯이 최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도 미국 기관과 그리스 기업이 한국의 첨단 산업을 칭송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한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려는 행보마저 보이면서 중국 매체들의 한탄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 현지 매체인 소우는 오늘날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 정부가 승기를 잡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지만 정작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1위에 올라서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선두권 유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꼴찌로 주저앉히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 시장과 반도체 칩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미국 반도체협회가 발표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미국이 반도체 시장의 48%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이 19%로 두 나라를 합치면 67%를 차지해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 넘는다. 하지만 중국제 반도체는 전세계 시장에서 7%밖에 안 되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각각 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만에도 뒤처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인 소우는 현재 첨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가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 정부가 연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다. 한국의 양대 제조사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매체가 공개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자료를 보면 디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38.7%와 24.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무턱대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자국의 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만 하더라도 암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 산업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IDC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칩 자급률은 2022년 약 30%이고 나머지 7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 디지털 제품 제조 중심지이기 때문에 세계 칩의 7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대만 모두 중국 대륙에 칩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정말 힘을 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는 자국 정부가 칩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봤자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세계 1위라고 자부했던 조선 산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잇따라 세계 최대 수주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며 중국 매체가 이를 두고 매우 낙담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해운 선박 관련 소식을 주로 다루는 국제선박망은 한국조선해양이 그리스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수주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대표 조선기업인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리스의 캐피탈 마리타임 그룹으로부터 1,790억 원 규모로 두 척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수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총 길이가 159.9m에 달하고 너비와 깊이는 각각 27.4m와 17.8m에 달하는데 현재 세계에서 발주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중 최대를 자랑한다. 세배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은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해 개발되고 설계되었지만 LPG 및 암모니아와 같은 다양한 액화가스 화물도 운송할 수 있어 선박 운항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향후에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 전환 가능한 암모니아 듀얼 퓨얼 레디를 적용해 향후 탄소 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해운 선박 관련 매체인 국제선박망은
현재 액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나날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 조선 기업의 이 같은 재빠른 행보는 앞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선점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탄소 포집 및 저장 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글로벌 탈탄소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포집량은 76억 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현재 43메가톤에서 2030년에 1.2기가톤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50년에는 6.2기가톤까지 증가함으로써 2070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가 탄소 포집과 이용 및 저장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산화탄소 운송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액화 저장 시설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다른 운반선보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은 현재 한국 기업밖에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와 암모니아는 저온 또는 고압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기만 하면 액체 수송을 실현할 수 있지만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액체화된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저온 및 고압 조건에서 저장하고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건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HD 조선해양은 분류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대용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4만 입방미터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현재까지 한국 성급이 발행하는 원칙적 승인 인증서와 영국 로이드 성급의 설계 승인을 획득했으며 HD현대중공업과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 지마린 서비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7만 4천 입방미터 규모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미국 성급과 마셜제도 선박 등록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원칙적 승인 증서를 받았고, 그리고 3만 입방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영국의 로이드 성급과 라이베리아 해사국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원칙 인정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해상 운송의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운 매체인 국제선박망은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전 세계 해운 기업들 또한 오직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만 선박을 주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HD조선해양이 올 들어 2척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포함해 모두 112척의 신규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장비를 수주했는데, 여기에는 컨테이너선 29척과 정제유조선 33척을 비롯해 4척의 자동차 운반선과 2척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그리고 3척의 유조선과 더불어 2척의 중형 천연가스선과 부유식 원유 시추 설비 1기가 포함됐는데, 이는 145억 3천만 달러 규모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연간 수주 목표인 157억 4천만 달러의 92.3%에 달했다. 특히 이 매체는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했던 그리스 해운 기업인 캐피털 마리타임 그룹 또한 한국과 손잡고 친환경 선박 운송 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피털 마리타임 그룹 관계자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분야에서 가장 잘 준비된 HD 현대와 함께 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엄한 곳에서 힘을 빼는 바람에 정작 중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선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끝내 한국 기업들의 일대 도약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지 않고 경쟁자를 무너뜨리겠다며 갖은 무리수를 도받자 이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국의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내몬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